안녕하세요. 저의 설명회를 클릭해 주시고 찾아와서 보고 계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희소 여긴 안 써 있나요? 네. 안 써 있네요. 희소에서 음악 전공 과목 중에 시창청음과 화성악, 정확한 이름은 슬기로운 시창청음 그리고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이라는 음악으로 강의를 열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박서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음악 박서형. 이게 제 가이드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가이드북 같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 화면에서 띄워드려서 보니까 같이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음악 전공 과목을 다 다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한 분야의 특정,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 2가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약간 좀 덜 알려진 아니면 어딘가에 약간 숨겨진 그런 존재이기도 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이드북을 좀 넘겨볼게요. 여기 선생님 소개라고 있어요. 제가 제 소개를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양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예원, 예고, 서울대 이렇게 계속 대학까지 그리고 대학원까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을 작곡과를 수료하고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음악교육 석사와 박사 수료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공부를 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야 저에 대한 믿음도 생기실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을 전공을 했지만 동시에 음악 교육도 더 많이 더 길게 공부한 건 사실 작곡인데요. 가방끈이 더 긴 건 음악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께 제가 스스로 화성학과 시창청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께 설명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30여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가르친 게 아니라 30여 년 동안 작곡과 화성악 그리고 작곡에 필요한 화성악 그리고 시창청음을 계속 함께 제 삶에서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너무 화성학이나 시창청음 이런 게 제 곁에 있는 것이 그리고 제 삶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다른 것들은 제 정확한 전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2가지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라서 이 과목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창청음과 작곡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학생이 되는 나이가 20살쯤 되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닥치는 대로 입시 레슨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뭐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인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 IMF라고 들어보셨죠? 되게 옛날 화석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제 전공을 가르치는 일. 그러다 보니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나이 불문 아이들 다 가르쳤고 그리고 전공생들도 늘 가르쳤고 지금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뭐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 교육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우연히 노량진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도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 사실 진짜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앞부분에 말이 늘어지는 걸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시창과 청음, 화성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제가 시창청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창청음은 우리가 이제 임용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월 정도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90, 10일 정도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해야 될 게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생각하실 때 1번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시창청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그냥 왜 그런지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시창청음은 실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 실기를 전공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실기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거나 갑자기 닥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의 량이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세월이 흘러야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창청음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한 달에 시창청음을 한 10시간만 해도 잘하겠어. 그러면 지금 한 5월쯤 됐는데 내가 1, 2, 3, 4, 5월까지 시창청음 안 했으니까 그동안 못한 50시간을 5월 안에 끝내면 돼. 라고 해서 절대 1월부터 5월까지 규칙적으로 한 달에 10시간씩 하신 분들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꾸준히 놓지 않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시창청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 한 여름 정도 되시면서 실전 문제 풀이반 정도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무언가를 더 내가 했던 생활의 루틴이 있죠. 거기에다가 시창청음을 나중에 하나 끼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실기를 빨리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창청음은 앞에서 하고선 끝낼 순 없어요. 1, 2, 3, 4, 5, 6, 7, 8, 9월까지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반 때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땐 잠시 접어두셔도 되고 시험이 끝나신 다음에 이제 열심히 달리시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하시면 그동안 했던 게 잊혀지진 않아요. 다시 되살아나시고 12월까지 하나도 안 했다가 자, 나는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24시간 하면 돼. 잠도 안 자고 할 거야 라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 커리큘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 커리큘럼은 제 강의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뒤로 넘어가셔야 제 커리큘럼이 나와요. 몇 페이지에 가시면 되냐면 자, 여기가 20페이지예요. 자, 연관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가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이 있고 슬기로운 시창청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1, 2월 반 동안은 기본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자, 여러분 시창청음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보니 10명의 9.99분은 거의 10명에 다 해당하시는 분은 대학 때 하고 안 했어요. 그것도 대학 저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때 하고서는 쳐다도 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도 안 나고 1, 2학년 때 시창청음 수업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 거의 처음 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작곡가가 아니면 여러분은 악보를 그리실 일이 없죠. 악보를 보시는 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사보예요. 악보를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내가 들은 음을 듣고 따라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어내는 것. 기가 막히게 절대음감인 사람도 이 사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듣고 내가 다 들었는데 지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부 훈련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부 훈련에 대한 네, 정확한 훈련을 여기서 거의 맞추도록 저는 가르치고요. 그리고 시창 청음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듣고 적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려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기초적인 음정, 리듬, 어려운 수준까지 가지 않아요.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기본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길게 가지 않고 6주 정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돼요. 1월 중순까지 막상 임용고사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약간 늦게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쯤에 열어서 2월 말까지 하게 되는 게 기본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일단은 시창청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서워, 두려워 하면 절대 적으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들려도 적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시창청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을 없애고 사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고가 된 다음에 이제 듣는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익숙한 상태에서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보시면은 심화반이 펼쳐지는데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돼 있나요? 되게 길죠. 3월에서 6월, 3, 4, 5, 6. 강의가 2달씩 보통은 텀이 끊겨지는 혹은 길어야 3달. 보통은 그런데 저는 4달을 끌고 갑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처음 강의를 열었을 때 2달씩 몇 번 해보기도 하고 3달을 끊어서 해보기도 하고 반을 이런 수준으로 만들었다가 저런 수준으로도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정착한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했어요.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네, 여러분이 모든 경우의 리듬과 대부분의 경우의 음정, 선율들을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어느 정도 끌어간 다음에 끝났어. 다시 이것을 심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다뤄야 될 내용을 전부 다루기 위해서 3, 4, 5, 6 가는 거예요. 제 강의 특징은 정말 차근차근 레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리듬은 여기서 해결이 다 되고요. 물론 실전반 그 다음에 반에서 훨씬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정말 다 짚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사례담이 많은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랬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시창청음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들리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빨리 늘지도 않아요. 정말 솔직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지만 정말 어느 날은 공책을 던져버리고 연필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시창청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화성학도 가르치지만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지난번에 언젠가 네, 올해와 작년은 직강을 중간에 반을 닫기도 하고 계속 인강으로만 촬영한 날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을 직접 못 만났지만 그 전에 만났을 때 선생님들은 일단 예를 들어서 단기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단기음만 이제 하는 반이 중간에 생기겠죠. 몇 강부터. 그러면 어떤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절필선언을 할 뻔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보시면 맨 마지막 강의에서는 빈칸 없이 척척 적어내는 거를 볼 때 가장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첨삭을 해드려요. 제가 숙제를 이제 인터넷으로 받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받고 열심히 첨삭을 할 때 여러분이 구구절절 너무 힘드니까 장문의 편지도 쓰시고 우는 소리도 되게 많이 하시고 괜찮습니다. 저한테 하셔야지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물겨운 사연도 많아요. 50번 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마디 100번 들었어요. 정말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안 들리던 게 그 다음에 갑자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에 이 소리들을, 이 리듬들을 심어놓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고 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예를 들어 이 심화반이 15강이 펼쳐지는데 1강 때 했던 것을 15강에 와서 보면 웃으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적고 있었어? 그러니 시창청음 해도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창청음 해도 안 돼 하고 절필 선언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적고 계신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끝까지 하신 분들이 늘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느는 속도의 차이나 느는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한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더 이기기 쉽지 않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지만 시창청음 타고난 사람은 여기 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강의 드신 분들은 다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누가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하냐에 따라서 솔직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시창청음 포기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용고사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 2차에서 다른 거 잘해도 돼. 시창청음 버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첫 번째,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거나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모략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왜냐하면 시창청음의 점수 배점이 되게 높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적어야 10여 점. 네.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차 시험에서는 요즘에 0.03 차이로 막 떨어져요. 0.01 수두룩하게 붙어 있는데 마디 하나당 1.2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포기하면 10몇 점이면 절대로 붙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맞을 만큼 준비를 하고 싶지만 준비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치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 맞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라도 더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월에 가진 나의 시창청음 실력이 아니라 11월에 가서 시험 끝나고 12월에 가서 연습을 하고 계속 1월부터 연습을 했고 그때 가서 연습을 또 하고 시험을 1월 달에 봤을 때는 내가 15점 중에 0점을 맞았다면 한 8점은 맞아야지. 내가 가진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맞아야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100점을 맞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100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작곡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일 수 있는데 비전공자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실수 없이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슷한 처지에 있고 누가 포기하지 않느냐, 누가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되게 후회해요. 나 여태까지 왜 이거 안 했지? 지금부터 어떡하지?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저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시작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라고 라고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첫음 맞추기, 뭐 끝음 맞추기, 끝에 있는 쉼표 맞추기,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거라도 연습을 하시면 한 1, 2, 3점은 받아가시죠. 네, 이런 과목이 바로 시창청음입니다. 자, 이렇게 심화반을 하시고 나시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엄청 괴로웠는데 시창청 적는 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안 들리던 걸 하나씩 둘씩 적을 수 있게 되면서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기까지 이게 재밌을 일인가? 저는 이게 재밌을 일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모르죠.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반이 있어요. 실전반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실전반은 8, 9월이에요. 7월 어디 갔어요? 7월. 7월에는 여태까지 1, 2, 3, 4, 5, 6에 했던 것을 정리해서 잠시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모의고사 같은 형태로 우리가 실전시험 같은 연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반이 반짝 열리는 반이기 때문에 여기 정규 과정에 넣지 않았고 이따 특강으로 뺐습니다. 이따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실전반 8, 9월이 열립니다. 이 8, 9월은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실전에 접근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렵고 심화반까지 다룬 모든 우리가 유형의 리듬, 음정들을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진짜 실전처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을 왜 안 나누나요? 가르치실 때 지역을 나눠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7개 시도 교육청을 다 들어가 봤어요. 혹시라도 다른 시험에 지침이 있는지. 그런데 다 똑같이 8마디의 단선율 듣고 적기가 시험 문제예요. 딱 하나. 그러면 거기에는 조표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박자를 줄 것인지 예비박을 줄 것인지 뭘 어떻게 치를 건지 음원을 줄 건지 피아노로 줄 건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어느 지역에서는 음원으로만 들려줬대. 그리고 거긴 C 메이저만 나왔어 라고 하지만 갑자기 그의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변별력을 2차에 둬야겠어. 그럼 청음에서 좀 변화를 줘볼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조표를 하나 낼 수도 있고, 그냥 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어떤 연주자가 들어가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비박을 줬는데 예비박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향에 맞춰서 우리 이제 서울 지역 할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해서 저의 목표는 청음을 하는 목표, 이 수업을 하는 목표는 결국에 잘 듣고 잘 적기예요. 그래서 내 청음 실력의 향상을 위한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청음만 얘기했죠. 시청도 있습니다. 시청은 청음을 하면서 같이 노래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을 안 하면 제가 시켜봤어요. 숙제를 계속 내줘봤는데 아무도 숙제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부르고 숙제도 그래도 내줍니다. 저는 한다는 가정하에 하시는 분이 이기십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창과 청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시창 시험을 위해선 시창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청음의 향상을 위해서도 시창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창을 하셔야 청음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청음을 할 때 멜로디가 들리죠. 누가 연주를 해서 들으면 그것을 외워서 내가 내 청으로 노래를 하면서 적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청음이 버릇이 돼 있지 않으면 들렸는데 속으로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하던 버릇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시창을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그 음이 다시 내 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가 저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시창. 제가 계속 숙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숙제 체크도 하고 노래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심화, 실전반을 계속 따라오시면 결국에 후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나중에 오시면 후회 반드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절대 한 달 남겨놓고 후회는 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제가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성학과 악공 분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성학과 악곡 분석. 저는 왜 이런 운명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시창청음도 정말 안 들려서 미치겠어 못하겠어고 화성학은 수포자처럼 수학 포기자처럼 화포자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화포자. 화성학 안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때 화성학 선생님이 별로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았는데 화성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창청음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화성학은 하면 돼요. 네, 시창청음은 하면 하도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화성학은 하면 돼요. 솔직히 제가 이제 작곡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작곡을 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성학 책을 가져가서 선생님에게 화성학을 배워요. 작곡을 하기 이전에 화성학의 체계를 알아야 작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성학을 배우고 작곡을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화성학을 배우면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저는 원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논리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비화성을 배웠어요. 또 아니면 어떤 예쁜 수식화음을 배웠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숫자, 수학처럼만 풀다가 나중에 그걸 소리로 기억하게 됐을 때, 어머, 내가 좋아했던 이 부분이, 아, 이 소리여서 네아폴리탄, 이 마이너의 네아폴리탄 소리여서 이렇게 아름다웠어. 아, 이거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작곡을 하게 됐었고, 화성학은 그냥 작곡하는 사람들에겐 삶이죠. 왜냐하면 화성학을 작곡의 체계 안에 작곡을 하는, 그냥 뭐 영감으로 적극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영감님은 막 찾아오시지 않아요. 작곡, 화성학의 체계 안에서 작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기능 화성학을 다루는 조성음악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성학 강의가 더 재밌어요. 저는 시창청음도 물론 재밌게 하지요. 그런데 화성학이 저는 너무 재밌고 어쩔 때는 강의 준비하면서도 막 가슴이 벅찰 때도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재밌겠네. 저 혼자만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화성학 하시면 된다는 거, 네, 하시면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면 되는 화성학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커리큘럼을 보시면 자, 처음에 1, 2월에 기본반에 들어가요. 이 기본반은 화성학에 익숙해지시는 시간이에요. 6주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제가 기본반. 일단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로 분석도 하고 숙제도 하실 거고 이 기본을 다루는 곳은 앞에 온음계적 화성학까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반음계가 포함된 임시표가 포함된 화성은 다루지 않고 임시표가 포함되지 않는 화성학만을 다룬 온음계적 화성 정도까지 다룹니다. 여기 보시면 백병동 화성학이라고 돼 있죠? 이걸 교재로 제가 보면서 차근차근 6주 동안 설명을 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시고 나면 3월부터 6월까지 또 길게 가요. 화성학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길게 갑니다. 그리고 심화반 3월부터 6월은 굉장히 꼼꼼히 가요. 굉장히 꼼꼼히 다 가서 솔직히 3월에서 6월만 딱 잘 들으면 시험 당장 가서 보셔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화성학 책, 외국 서적, 한국에 있는 서적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 다 정리해서 프린트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정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봤었어요. 수년간의 수정을 하면서. 네. 그래서 프린트물이 제 교재처럼 나가는 것이고 이번 해에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연조분에 있는 책을 많이 분석할 것입니다. 사실 프린트 안에 연조분에 있는 분석곡들을 넣었었는데 연조분만은 분석을 해주는 강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강의에서 연조분에 있는 곡을 다 하지는 않지만 연조분 책을 우리 같이 펴놓고 중요한 안곡을 쭉쭉쭉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조분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조분에서만 말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보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론 체계 자체는 연조분에 있는 것을 보지 않지만 분석 문제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분석 예제들을 되게 잘 골라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제들을 많이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기본반, 심화반 다 교재가 있어요.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성학의 기본을 완벽히 다져요. 이거는 정말로 완벽히 다지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꼼꼼하고 아주 깊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나 주요 악곡의 개론서에 있는 악곡들을 분석을 많이 해요. 자, 왜냐하면은 시험에서는 이게 무슨 화성인지 써라 이렇게 안 내죠. 다 문제가 곡 안에서 출제돼요. 곡이 나와요. 이 곡 안에서 이 화성이 무슨 기능을 해? 무슨 역할을 해? 무슨 화성이야? 무슨 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악곡 분석에 매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보를 딱 펴놓고 무서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악곡 분석을 비중을 거의 비등하게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의 제목이 화성학과 악곡 분석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악곡 분석은요.
화성학의 개념을 아주 깊게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성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렵냐면 화성학을 나 그거 삼하음 성질을 말해봐. 알긴 아는데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가 아니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시험에서 개념을 물어보고 기능을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수학 문제의 공식만 외우면 안 됐듯이 화성학도 그럼 안 되고 꼭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개념이 왜 그런지, 기능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것을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암기 과목이기도 해요. 앞에 챕터를 다 암기하고 앞에 챕터에 있는 것을 숙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화성학은. 수학이랑 똑같은 원리죠. 수직적인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학업의 단계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기억하고 외우고 있으면 이 분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성의 개념. 여러분이 화성학을 잘 하실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화성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전반이 돌아와요. 7월 동안은 아마 특강, 7월, 8월 동안 화성학의 특강이 있고 제가 7월을 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 꼼꼼하게 한 화성을 7월에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넣으셔야 8, 9월에 책 없이 8, 9월에 제가 나눠드리는 악곡 분석 곡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8, 9월엔 우리 뭐 할 거냐면요. 기출에 있는 악곡을 쫙 다 볼 거예요. 교과서에서 반복이 많이 되는 악보를 다 볼 거예요. 주요 개론서에서 직육화음 하면 딱 나오는 베토벤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거예요. 자, 이래서 시험장에 출제위원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개론서, 기출문제, 교과서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십니다. 인터넷도 못 보시죠. 이 세 개 안에서 악곡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악곡을 분석을 많이 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론에 맞춰서 악곡을 봤다면 8, 9월에는 악곡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반대 거꾸로 가는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6월까지 완벽히 끝내고 계시면 분명히 그냥 책 덮고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전반에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학 재밌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화성학은 알면 알수록 재밌다는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게 선생님 심지어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참 되게 기쁘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여러분의 미소를 볼 때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커리큘럼을 보시고 자, 1년 동안 여기 특강 맛집이에요. 특강을 저는 4번이나 계획을 해놨습니다. 정말 많죠? 자, 2월에는 화성학의 기초악전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기초악전, 화성학에 필요한 기초악전이 안 돼 있으면 화성학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음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음정 계산하는 거 완벽히 아셔야 되고 관계조 아셔야 되고 이런 화성에 필요한 기초악전을 할 겁니다. 모든 기초악전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깊게 화성학을 나갈 때 그때 악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가면 이제 6월쯤 끝나면 화성학을 거의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반음계적 화성이에요. 임시표가 붙는 특별히 이름이 붙는 화성들. 그 화성만 딱 모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7월에는 여러분이 제일 못하시는 전조를 다룰 거예요. 끝까지 임영동음 전조까지. 전조를 모르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악곡을 주면서 화성 찾아봐 하는데 이미 전조가 중간에 막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전조가 돼 있는지 모르고 화성 잘 찾았어 해도 틀리는 거죠. 전조를 찾아야 그 다음에 화성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전조 특강을 넣었고 그 다음에 아까 청음 모의고사, 청음은 이때 특강처럼 모의고사를 열고 8월에 대입법을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께 후가 특강을 열어드립니다. 물론 심화반과 실전반에서 18세기 대입법을 다뤄요. 그리고 16세기는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는 대입법을 풀 순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시험 때. 하지만
음악사에서 다루는 16세기 대입법은 그 음악사의 악곡 안에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봤자 기법들이에요. 근데 그 기법들이라는 건 또 18세기와 일치해요. 그래서 18세기만 다뤄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교육과정에서는 후가 이렇게 딱 징칭해서 나오기 때문에 후가가 대입법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후가는 이렇게 2시간 뭐 이렇게 특강을 하지 않으면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강으로 하나 열어드립니다. 꼭 체크 잘 하셨다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저한테 누구나 질문하실 수 있고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꼭 특강은 놓치지 말고 꼭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특강에서는 꼭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강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만의 차별화된 강의를 다 얘기하기 너무 민망한데 간단히 볼까요? 자, 일단 화성학은 전통 화성학의 기능과 원리를 철저히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제 화성학의 모토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무슨 색으로 쓸까? 자, 화성학은 100점. 항상 여러분에게 모토를 드립니다. 화성학은 100점. 자, 화성학은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시청청은 100점 못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개념을 다루고 악곡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작곡을 전공했는데 솔직히 다른 전공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전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전공을 잘하는 거죠. 사실 화성학은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 부전공이기 때문에 양심상 그럴 수 없어요. 부전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공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프로페셔널한 티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중심의 수업,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성부의 처리를 여기서 쳐요. 모든 소리는 들어야지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항상 쳐드립니다. 그리고 악곡을 분석하면 그 악곡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악곡을 듣는 1, 2분은 되게 힐링의 시간이에요.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힐링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악곡 분석과 감사까지 있고 1대1 피드백. 저는 제가 직접 첨삭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건 수업 자료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첨삭을 해서 드리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제 글씨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멀티미디어의 효과적인 활용은 사실은 지금 여기 전자칠판이 있어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쓰시겠죠. 제가 강의 이제 5년 차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직접 색깔을 여러 개 넣어서 그려드리고 소리도 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그냥 쓰던 모토여서 갖고 왔고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슬기로운 시청 경험을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걸 들어볼까요? 오늘은 단기문을 해볼까요?가 아니에요. 1강부터 15강까지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드느라고 2년 동안 정말 각종 탈모와 각종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 커리를 만드느라고 수정하고 또 다시 시행착오로 갖고 수정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말하고 어디에도 커리큘럼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어떤 책을 찾아봐도 커리큘럼이 없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있으면 수준별로 문제가 있겠죠. 모든 문제는 다 제가 만들었어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순서를 맞춰서 그 수업을 맞춰서 가려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모든 청원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제 문제가 어디 돌아다닌다 하면은 누군가가 제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저는 어디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창 청원 시험은 맨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날 수업한 것을 이제 자시험처럼 해볼까요? 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매 시간 실전 청음 같은 그런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창 청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께 숙제로 내드리는 청음 문제는 다 음원이 무한 제공돼요. 학원 측에서 스트리밍으로 무한히 들으실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50번 들었어요, 100번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 첨삭, 1대1 피드백 이 뒤는 다 똑같은 내용이죠.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창청음 미리미리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화성학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해드릴게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화성학의 모토는 화성학은 100점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1월부터 달리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 같이 강의를 여러분께 만나거나 하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여러분은 되게 파이팅이 넘치시죠? 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썼어요. 여기 보시면 다 한번 꼼꼼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만드셨으니까 한번 이 가이드북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저는 설명회를 마칠게요. 이제부터는 매 순간순간이 자신과 싸워나가야만 하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낸 후 맞이하게 되는 봄은 더욱더 찬란하지요. 겨울이 없다면 봄날의 설렘도 기쁨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꿈을 위해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길목에서 음악이 위로가 돼줄 것입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파이팅 외쳐볼게요. 파이팅. 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그 길에 저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항상 응원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해드릴게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